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수영 시인의 폭포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김수영 시인은요, 독재에 저항하자라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가의 특징을 알아두면 작품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독재라는 것은 사회적 상황이죠.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를 우리는 참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시를 주로 썼던 김수영 시인의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이 폭포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는요, 어떤 대상이 자연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폭포는 아마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를 인간으로 본다면 아주 용감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 없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려움 없이 행동을 한다. 두려움이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즉 규정할 수 없는 물결, 폭포의 물결이죠.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실 사이 없이 떨어진다.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라고 했으니까 폭포의 어떤 성격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얽매임이 없는 폭포의 성격이죠. 그 다음에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했으니까 자유로운 폭포의 이미지 떠올 수 있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떨어진다. 아주 일관성 있게 계절이 언제건 밤이건 낮이건, 그래서 일관성 있는 폭포의 태도나 성격을 알 수 있고요. 고매한 정신처럼 실 사이 없이 떨어진다. 자, 폭포는 고매한 정신처럼 비유, 직유를 통해서 폭포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그래서 폭포 2년까지 봤는데 1년에서는 한 줄로 폭포의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폭포는 외형적으로 무서운 기색도 없이 절벽을 떨어지고 있고요. 2년에서는 폭포의 내적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내면적 속성. 어때요? 자유롭고 얽매임 없고 일관성 있고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는 내적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3년에서는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그러면 이 밤은 부정적 현실이겠죠. 부정적 현실. 긍정적 현실은 금자나도 보이고 인가도 보이는 현실인데,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밤, 부정적 현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여기서 고든 소리는 올고든 소리, 바람직한 소리겠죠. 그래서 이 고든 소리는 정의롭고 진실된 사람으로 치면 양심이 있는 사람처럼 떨어진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사연,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폭포의 성격은 뭡니까?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고 이 고든 소리는 또 다른 고든 소리를 부른다 라고 했으니까 이 폭포의 속성은 다른 사람을 각성시키는 성질이 있다. 다른 사람을 각성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선구자적이다. 뭔가 앞장서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래서 선구자적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5연을 보니까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아주 빨리 떨어져요. 번개처럼 비유를 통해서 드러냈고요.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빨리 떨어지는 거죠.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나태와 안정은 부정적인 것죠. 그러니까 만약에
독재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독재 시대에 누군가 저항해야 하는데 아우 이거 내가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태와 안정이죠. 그런 생각을 뒤집어 놓는 이 선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폭포의 성격을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죠. 그런 폭포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폭포가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폭포의 절대적 자유의 속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절대적 자유는 뭐냐? 어떤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떨어지는 속성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폭포에 대해서 예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김수영 시인이 바라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연물에 빗대어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폭포라는 시네요. 그러면 우리 표현법 한번 표현법 살펴볼까요? 표현법 어떤 표현을 하고 있나요?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폭포를 의인화한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움 없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폭포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화한 거고요.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져. 폭포를 또 의인화했고요. 또 의미도 없이 하지 않고 떨어진다. 그래서 폭포는 1연에서는 떨어진다라고 했고 또 2연에서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실사 없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뭘 반복했나요? 문장 구조를 반복한 거죠. 문장 구조를 반복했는데 조금 더 이제 여러 문장 성분을 넣어서 반복했어요. 그래서 점점 문장 구조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층적 반복이란 말을 씁니다. 점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의 반복입니까? 바로 조사의 반복이죠. 조사의 반복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여기도 폭포는 떨어진다.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고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라고 하면서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든 소리를 부른다. 관형어고 얘가 체언인데 행을 바꿨네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의도적 행가리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행가리를 한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낯설게 하기 표현법이라고 하죠. 왜 낯설게 하기예요? 관용어랑 체어는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떼어놨으니까 낯설어 보여. 낯설게 하기, 의도적 행가리, 행간, 걸침 다 같은 말인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독자의 시선을 주목하기 위해서죠. 시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 행가리를 쓴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부른다. 자, 떨어진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뭐뭐도 하지 않고 뭐뭐 하는 듯이 떨어진다. 얘도 지금 같은 문장 구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부른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본형이 떨어지다인데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현재형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 할 수 있겠죠. 사실성을 부각한다, 높인다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폭포의 바람직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폭포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그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폭포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람직한 인간.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상의 모습을 자연물에 투영하여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정리해 볼까요? 먼저 화자는요, 폭포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거죠. 관찰하는 모습을 표현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폭포에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찰하면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정서와 태도는 폭포를 예찬하고 있고요. 관념적입니다. 관념적이란 말은 무엇과 반대말이냐? 구체적이란 말과 반대말이죠.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이에요. 그럼 관념적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을 보여주면 관념적이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이란 말도 할 수 있는데, 상징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나와서 어떤 의미를 강조할 때 우리는 상징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긍정적인 시어는 바로 폭포이고요. 부정적인 시어는 밤이 되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시라고 할 수 있고요. 참여적이란 말은 뭐라고요? 사회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여시라고 했으니까 참여적인 시고요. 그 다음에 주지적이란 말은 뭐냐면, 뭐의 반대말이냐면 주정적의 반대말이에요. 주정적, 주정시는 뭐냐면 감정을 노래하면 주정적, 주정시가 되는 거고요. 감정이 아닌 이성을 노래하면 주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또 관념적이란 말은 함께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관념적과 주지적이란 말은 세트로 나올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 즉 주제는 무엇입니까?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한 현실은 이 반영론적 관점으로 볼 때는 독재죠. 독재에 저항하자고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러면서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데요. 먼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과 점층적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 행가리를 통해서 시의 내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24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1번 보니까 특정 년을 기점으로 시상의 전환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요. 자, 시상이라는 것은 시의 내용입니다. 시의 내용이 전환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폭포의 긍정적인 속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2번 자신이 지닌 관념의 세계를 자연물에 투영했죠. 자신이 지닌 관념의 세계, 어떤 세계예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자연물인 폭포에 투영하여서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맞는 말이고요. 대립적 시상 구조를 통해 대립적 시상 구조는 안 나와요. 대립적 시상 구조는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작가의 의지와 정신이 반어적 표현이 없었네요. 자연의 무한함과 인간의 한계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폭포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형성했으니까요. 그 다음 25번 볼까요? 폭포가 지닌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니까 힘차고 역동적인 속성이죠. 왜요? 움직임이 있으면 다 동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두려움 없는 비판과 저항의 정신을 나타내는 게 바로 폭포죠. 그 다음 변함없는 지속되는 일관된 속성 맞죠? 주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떨어지니까 그 속성이 맞고요. 부조리한 현실과 대비되는 정의롭고 진실된 속성이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든 소리를 내고 있죠. 현실은 어때요? 인가도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그런 밤이죠. 그런 밤에도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속성 맞죠? 그 다음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아니고 소시민들에 대한 비판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시민은 뭐냐면 사회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는 사람을 우리는 소시민이라고 하죠. 그럼 시어에 나와 있는 소시민의 모습이 있을까요? 다 반대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이런 소시민들을 비판하고 정의롭게 살자고 저항하면서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26번 이 시의 고든 소리와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자 이런 문제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고든 소리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것을 고르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뭐 자유를 갈망하고 불변하지 않고
뭐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대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그러니까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자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왜 기침을 하자요? 기침을 하면 눈에 대고 기침을 하면 가래를 뱉어낼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눈이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젊은 시인은 가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소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 그 다음 27번 근무 중 다음 보기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보기를 볼까요? 폭포에는 전통과 인습을 거부한다. 전통과 인습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속성을 보여줬죠. 폭도 없이 뭐 넓이도 없이 떨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폭도 없이 높이도 없이 떨어진다에 나타난 표현법을 얘기 안 했네요. 그 표현법은 뭐예요? 떨어지려면 높이도 있고 폭도 있어야 되는데 없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무슨 법? 역설법이죠. 역설법. 그렇죠? 떨어지려면 폭도 있어야 되고 높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역설법은 뭐예요? 모순형용이죠.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높이도 없고 폭도 없이 떨어지는 건 긍정인데 없다는 건 부정이죠. 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규정이 없어도 무작정 용기 있게 행동하는 속성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풀던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인습을 거부하며 낡은 틀을 깨기 위해 치열한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폭포는 시원하고 유쾌한 저항의 은유, 저항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저항의 은유, 비유법이죠. 자, 일제의 시적인 언어나 분위기를 거부하는 정신, 그래서 주지시라고 했죠. 시적인 은유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관련이 없는 것을 말했는데, 자, 기억은 무서운 기색도 없다. 이거 전통과 인습을 거부한 거고요. 니에는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다. 이것도 전통과 인습을 거부하는 의미고요. 디귿을 보니까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은 현실이죠. 부정적 현실이에요. 폭포의 속성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리을은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폭포의 이런 성격. 그죠? 전통과 인습을 거부하는. 미음,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는. 맞네요. 그 다음 28번 봅시다. 이 시의 시인이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식구. 당대 현실을 알려주는 식구 뭐라고 그랬어요?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라고 했죠.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그러면 이 밤은 부정적인 밤이죠. 어떤 밤이에요? 독재가 판치는 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9번 이 시에서 폭포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라는 이거 아니고 폭포는 뭐뭐 떨어진다라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 첫 번째 반복의 효과는 운율을 형성하죠. 두 번째는 주제를 강조하죠. 여기서 주제는 뭐야? 저항정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가진 폭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폭포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김수영의 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